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팡으로 돈 벌기 마켓플레이스 편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등록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기에 앞서 쿠팡에서 설정해야 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구매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 다시 말해서 고객이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선택했을 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매의 선택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하는 정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 상품명, 검색어, 검색 옵션과 함께 쿠팡 검색 엔진이 내 상품을 찾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히 청바지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청바지 진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신발이라고 검색할 수가 있지만 신발, 본인의 사이즈, 예를 들어서 제 신발 사이즈가 265다라고 하면 신발 26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자기 때문에 앞에다가 남자 신발 265, 남자 청바지 진청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검색 옵션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검색 엔진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상품 결과 페이지에서 가장 상위에 표시되는 유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리면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카테고리를 남자 신발 265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발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신발에 대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매 옵션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매 옵션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게 되면 고객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내 상품이 보다 정확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나이키 운동화 라고 검색할 때 내 상품이 뜨기에는 너무나도 나이키 상품이 많게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정확하게 내가 등록한 상품대로 나이키 운동화 255 레드라고 검색하게 되면 내가 등록한 상품이 상위에 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은 단순히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하는 고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색하는 고객을 위해서 구매 옵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마다 넣을 수 있는 옵션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티슈라고 하면 뭐 50매가 들어있는 티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100매가 들어있는 티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개입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 뭐 티슈에 대한 타입, 예를 들어서 뭐
그 손 세정하는 용도의 티슈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바닥을 따는 용도의 티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물 같은 경우엔 당연히 물에 대한 물이 몇 리터인지, 뭐 1리터짜리 물도 있을 수 있고 2리터짜리 물도 있을 수 있고 500ml 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에 대한 사이즈, 용량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S, M, 라지, X 라지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요. 사실 S, M 라지, X 라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이즈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M을 입는다고 하지만 옷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 상의 사이즈다라고 하면 S, M, 라지, X 라지보다는 90, 95, 100, 105, 11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부 카테고리를 세부 구매 옵션에 지정을 해서 등록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패션 같은 경우는 색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블랙도 있을 수가 있겠고, 화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뭐 그레이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색상 그리고 사이즈로 구분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요구하는 정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수값인 경우도 있고 필수값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고객들이 특히 세부적으로 검색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매 옵션에 따른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선택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단위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위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색깔이라든가 컬러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 니트라고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상품들이 보여지게 되고, 특정한 상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이즈는 단위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색상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색상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형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형으로 뭐 옵션 값 직접 입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이라고 한다면 도장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 될 거고,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걸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텍스트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형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는 선택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롭다운 형태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구분값을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구매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미리 보기를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블루 색상이라고 하면 이 블루가 사람에 따라서는 진한 파랑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연한 파랑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단순히 블루라고 해놓고 이 색깔을 넣게 되면 이 색깔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전부 다 이 색깔 으로 뜨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그레이겠구나, 얘는 머스타드색이겠구나, 얘는 핑크색이겠구나, 이렇게 고객이 한눈에 이 상품에 대한 미리 보기 색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의 차이가 있겠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색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뭐 친구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색상에 따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매 옵션에 따른 대표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를 결정하고 고객이 상품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판매자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당하는 정보를 함께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검색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 니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왼쪽에 보면 필터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필터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게 되면 브랜드도 선택할 수 있고 상품 상태도 선택할 수 있고 더 내려가게 되면 색상이라든가 남자, 사이즈, 의류핏, 소재, 별점, 가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필터를 검색 옵션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의 정보, 필터로 쓰이는 정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검색 시 왼쪽에 세부 옵션이 표시가 되어 있고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또는 오른쪽에 별도의 창이 떠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 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 피부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그 피부 타입에 해당하는 상품, 화장품에 대한 리스트가 뜬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검색 옵션을 넣게 되면 고객이 내 상품을 더 잘 찾게 되겠죠. 물론 고객이 애초에 상품을 검색을 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다 간단하게 남자 니트라고 검색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필터에다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남자 니트라고 검색할 때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 옵션에 따른 검색도도 올라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상품들이 표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고객이 찾고자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노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넣을 수 있는 옵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당하는 상품에 없는 옵션을 넣어서는 안 되겠고요. 해당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옵션이라고 하면 가능한 옵션 유형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할 수 있고 최대한 더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들이 뜰 수 있게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옵션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우스라고 하면 어떤 색상 계열, 어떤 스타일, 여름 소재인지 가을 소재인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V라고 하면 TV의 색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3D TV 여부가 필요한지, USB로 동영상 재생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매자 입장에서 해당하는 기능,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옵션, 정보를 함께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옵션 유형별로 입력 방법이 다른데요. 이렇게 옵션 형태가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표시가 되었을 때 하나를 선택하게끔 뜬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거를 검색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메뉴를 직접 클릭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접 텍스트화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옵션 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롭다운 리스트,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꼭 목록에서 값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상단에 검색창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필터에서 제외돼 내 상품이 검색 결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점을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필터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고객에게도 똑같은 필터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고객도 해당하는 정보를 클릭했을 때 내 상품이 정확하게 보여진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필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표기 정보로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나하나 기입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상품 상세 정보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검색 옵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하고 상품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게 되면 필수 표기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필수 표기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검색 옵션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고객들이 상품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자레인지라고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전자레인지로 검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상품명, 브랜드가 어딘가 라는 것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 구매 요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눈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품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 정책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책을 꼭 유념하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팡에서 말하는 좋은 대표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만 보고도 해당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굿 이미지라고 쿠팡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대표하는 한 장의 대표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은 기타 이미지 최대 9장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라든가 옆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면 착용샷을 대표 이미지로 넣고 전면이나 측면, 후면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기타 이미지에 등록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쿠팡 브랜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특정한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한 장의 대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식으로 기타 이미지가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이미지는 한 장, 기타 이미지는 필수값은 아닙니다. 필수값은 아니지만 최대 9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고객들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보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타 이미지도 함께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에서 대표 이미지는 크기, 용량,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 이미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형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500에 500픽셀, 최대값은 5000에 500픽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량은 300MB, 이미지 형식은 JPG나 PNG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최대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크거나 파일 형식이 PNG인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업로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표 이미지를 촬영하시고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미지에는 무엇을 등록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뭐 다른 구도, 특정한 어떤 부분의 확대한 컷이라든가 연출 활용 예시 사진, 패키지 사진, 사이즈 비교 사진, 제품 라벨, 뭐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품과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이미지에 대한 몇 가지 규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깨끗한 흰색 배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고, 문구, 배송 예정일 등 지저분한 홍보 요소는 빼고 고객이 받을 상품만 깔끔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쿠팡에서는 흰색 배경에 상품만 노출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 로고라든가 문구라든가 배송 예정일이 보여지게 되면 이미지가 쿠팡 측에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점은 꼭 유념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상품의 모습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사각형의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지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아까 제가 용량이 너무 크거나 또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깨진 이미지, 잘린 이미지, 흐린 이미지 등 품질 낮은 이미지는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고객이 받지 않은 소품, 상품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받는 상품에 대해서만 대표 이미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대량 상품,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한 개를 파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양말도 보통 5개, 10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팔고 있죠. 그러면 대량 상품이라고 하면 몇 개의 개수를 판매하는지 판매 수량만큼 개수를 표시를 뒤에 해놓고요. 그 앞에다가 단품 이미지를 맨 앞에 고객이 이렇게 작은 그 이미지로 보게 되면 무슨 상품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운데에다가 단품 이미지를 표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실루엣을 쓰면 안 되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티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보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사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바로 일러스트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를 상품의 대표 이미지로 하게 되면 고객은 이 이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가 아닌 실제 상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스 상품인데 이런 식으로 박스 포장이 되어 있어요. 비타 500인데,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타 500. 자, 쿠팡이기 때문에 비타 500 캔을 팔진 않겠죠. 여러 개의 세트를 파는데 이렇게 비타 500 세트라고 하면 그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고객 입장에서 상품에 대한 박스, 어떤 박스로 오는지도 알려주고 그 위에 어떤 식의 단품들인지 단품도 같이 표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이미지에 제품 한 개, 모델 한 명이 한 번만 나오는 게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5가지라고 해서 하나의 대표 이미지에 5개의 제품 컬러를 보여주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남자 니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여기에는 이 상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나 이름에는 어떤 특정한 컬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는 거는 어떤 색상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일단 보겠죠. 디자인 요소를 보면 이 색만 있나 하고 봤더니 다른 색도 있구나 라는 걸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하게 되면 고객은 그것을 다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도 여러 명이 있게 되면 오히려 더 고객이 상품을 파악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는 제품 한 개, 모델 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색 패턴을 동시에 넣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옵션이 여러 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옵션별 대표 이미지를 각각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로고, 문구 등 지저분한 홍보 요소는 빼고 고객이 받을 상품만 깔끔하게 보여주고 대표 이미지 안에서 상품이 잘려 보이지 않게 상품을 중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쿠팡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과일이라든가 신선식품이라든가 가구, 뷰티 같은 경우에는 연출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쿠팡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귤이 몇 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구니 위에서 귤을 올려놓은 듯한 이러한 연출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안마기 같은 경우에도 제품만 표시해도 되지만 모델과 함께 착용하는 착용샷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라는 목적이 있어도 내가 팔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울을 팔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진을 넓게 두면 이게 침대를 파는 건지 이 등을 파는 건지 액자를 파는 건지 서랍장을 파는 건지 고객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판매한다라고 할 때는 거울에 대한 연출 사진을 사용해 드리고 싶고요.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저분하거나 과도한 연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품 등록하기 2번째 시간으로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상품 등록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